경찰 작용법 일반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찰 작용의 유형, 경찰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있죠. 하명에는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하명이 있겠습니다. 경찰 작용의 이 유형과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잘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주소를 잘 찾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문자를 보면 하허면, 하명에는 작부, 수급이 되겠습니다. 하허면이라고 하면 어디 시골이죠. 시골 같은 데는 작부가 부족합니다.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을 말하죠. 그래서 작부 수급해야 됩니다. 허가는 일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인데 시골이라도 유흥업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금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찰 하명에는 작부 수급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지만은 경찰 허가는 부자기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면제는 부자기를 제외한 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경찰 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찰 하명은 개인에게 작부 수급 의무를 명하는 것이죠. 경찰관의 수신호 또 교통신호 등의 신호도 경찰 하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규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라 하는 것인데 집회신고를 하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부자기는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찰 금지라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수인 의무는 어떤 침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제지를 위해서 극장에 출입을 할 수가 있죠. 예방 출입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극장주가 그 침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급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라 하는 것이니까 면허시험 볼 때 수수료를 납부해라 하는 이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경찰 하명을 하게 되면은 하명의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죠. 그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벌을 과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불이행했다. 그러면은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위반을 했다면은 과거의 행위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과하는 것입니다. 하명의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명령이 위반해서 물건을 팔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죠. 사법적인 효력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돈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명에 대한 구절을 보면 적법한 하명에 대해서는 그 수명자는 수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희생을 받았다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행정심판, 소송 이렇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찰 허가는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금지를 해제하라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절대적인 금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통행금지 해제라든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의 안전표지로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것 같이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은 허가를 신청할 때와 그리고 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신청과 처분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청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앞선 강의에서 말씀하면서 드렸죠. 만약에 제재 처분이라면은 위반할 당시와 처분을 할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면은 위반할 당시에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은 허가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비록 허가 없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될 수 있지만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경찰 면제는 경찰상 부과된 자기 급부 수인이죠. 부자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제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행정지도를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었고요. 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의 형태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앞선 시간에도 행정기본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법률 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근거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죠. 비권리적인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법했다면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죠. 행정절차법은 지도에 있어서 임의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쳐야겠죠.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그 취지나 내용, 신분을 밝혀야 되고 행정지도를 구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한다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소를 잘 찾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수단이 있고 새로운 수단이 있죠. 이것들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전통적인 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강제는 업무가 불이행됐을 때 장래를 향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죠. 행정벌은 업무 위반에 대해서 벌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이죠. 행정강제에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업무를 부과한 다음에 그 불이행이 있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죠. 즉시강제는 너무 급박해서 업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혹은 성질상 업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즉시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집행에는 이행강제금,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행강제금보다는 집행벌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썼거든요. 이번에 행정기본법에서 집행벌이라는 말은 아예 안 쓰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두 문자를 만들 때는 이 집행벌에 집을 따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주로 쓰기 때문에 두 문자인 이를 따서 새로운 아두스를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2대 직강이 되죠. 여기에 강제집행이 있으니까 집행한다 2대 직강입니다. 2대에서 인강하는 것이 아니고 직강하는 것이죠. 즉시강제에는 대인, 대물, 대가택적 즉시강제가 있고 행정벌에는 형벌과 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이제 형소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료가 아니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단으로는 과징금, 가산감, 명단을 공개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거부한다. 관할 사업을 제한한다거나 국외 여행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공제 실무정화에 보면은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사업의 취소, 정지에 가름을 해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1980년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수단에 대해서 그 정의 규정을 묻는 것은 과징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좀 애매하면은 과징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수단은 직접적인 수단이 있고 간접적인 수단이 있는데 직접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행강제금은 제외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어떤 벌 같은 걸 내리는 것이죠. 경찰벌, 이행강제금 이것도 원래는 집행벌이었잖아요. 이행강제금 이렇게 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의무이행 합부수단은 모두가 다 간접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행정상 강제에는 장래에 의무이행을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업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냐 과거냐 이걸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개념이고 행정상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업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할 때 바로 시행되는 즉시 강제하고 구별되는 것이죠. 업무를 먼저 부과를 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강제집행인데 너무 급박하거나 혹은 성질상 업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즉시 강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강제집행에는 2대 직강이 있다고 그랬죠.
대집행은 대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관청 혹은 행정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대신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고 어떤 것을 하라는데 안 하니까 행정관청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무에 한하는 것입니다. 두 문제를 따면 대작이 되죠. 대집행에서 대신한다의 대가 나오기 때문에 대작이 되겠습니다. 예시는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을 한다. 견인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 견인비까지 비용을 징수하게 되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한다. 그러면은 대신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까지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집행 절차는 과거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이번 공제의 그 개정판에서는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대집행을 먼저 계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실행을 한다면은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시를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체하라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해체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하명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 대집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체 명령이라는 것은 하명은 될 수 있어도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기간을 부여했는데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위에서 예를 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먼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강제금을 부과를 하다가 결국에는 철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행 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부과를 한다 그래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부과를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강제는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켜버린다. 이런 경우는 실력을 가해서 강제로 쫓아버리는 것이잖아요. 불법 집회에 있어서도 해산 명령을 한 다음에 강제로 직접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혹은 불법 영업소에 대해서도 강제로 폐쇄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이 직접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책을 편찬하면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즉시 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시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번 정오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제 징수를 보겠습니다.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신령을 행사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죠. 뭐 빨간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시 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급박할 때죠. 그리고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즉시 강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성질상 미리 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단은 대인적 즉시 강제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불신 검문도 즉시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검문을 할 때 검문에 불응하고 그냥 그 장소를 떠나려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어깨를 잡는다든지 뭐 팔을 잡는다든지 그 정도는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을 가해서 그 사람을 정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허용되기 때문에 즉시 강제로 본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공제에서는 그런 견해에 치중을 해서 불신 검문을 즉시 강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적인 조사를 위한 임의적인 수단이다. 혹은 수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임의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범죄 예방 제지,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찰 장구, 분사계 사용 등 이런 경우가 모두 대인적 즉시 강제에 해당되고, 대물죄인 경우는 임시 영치를 할 수가 있죠. 위험 발생 방지 조치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물적인 즉시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택죄인 것은 위험 방지를 위해서 가택에 출입하거나 검색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한계는 즉시 강제는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원칙입니다. 강제 집행에는 2대 직강이 있죠. 2대 직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즉시 강제는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적법한 즉시 강제로 인한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면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위법하다면 당연히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 정당방위 등이 가능하겠죠. 즉시 강제는 권력적인 사실행위죠.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는 해당됩니다. 즉시 강제도 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간에 종료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통해서 그 행위를 취소를 한다든지 무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라든가 무효소송 같은 그런 소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벌을 보겠습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인데,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혹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은 입법권자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지 통고된 5개 집회를 주최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부과하고 있죠.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렇게 부과를 하는 현 집시법이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형벌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면 지금 이런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바뀌었겠죠. 아직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사부절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 기간을 넘어서 운행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만 받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차량이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서 운행했다, 이 경우는 이제 무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같이 병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행정질서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어떤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 기준이 아니라 그 행위할 때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가볍게 되었거나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의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범 통고 처분은 18세 이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범 통고 처분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도 그 통고 처분이 있죠. 도로교통법상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감경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의 위반은 각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태료가 확정이 됐는데 5년 동안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모두가 5년이 나오죠. 그래서 과태료에 과하고 5년하고 연결시켜서 과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과오가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겠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의견 제출이죠. 의견 제출은 환영한다. 환영 그러면은 숫자법으로 히어선 1이 되기 때문에 0이죠. 10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가 있죠. 과태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은 일단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의 제기는 60일 내에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은 10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무종합에서 이의 제기란 말이 나오는 것은 과태료 부과할 때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는 부분이고,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나오는 이의 제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의 제기할 때 제기란 말이 나오죠. 제기는 우리가 뭐 제사라든가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그 음식물 같은 것들을 바치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제기란 말에서 불공을 연상을 해서 불공이라고 하면 비읍은 6이니까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하면 제기에서 불공을 연상해서 60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기본적으로 9개월을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3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올해 그 성진시험에 나왔는데요. 법률에서는 1년, 시행령에서는 9+3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공제실무종합에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설 부분에서 또 시험이 나올까봐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두 문자만 보겠습니다. 기차, 한의자, 재질, 부실, 개장, 생사도가 되겠습니다. 기차에 한의자가 재질이 부실한데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앉으면 생사도 장담 못하게 되겠죠.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한부모 지원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활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 중에서 한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난을 당했다. 동거 가족이 질병 등으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개인 회상 절차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생사도가 되겠습니다. 생계주가 곤란하거나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다. 도난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이 있다. 이런 경우가 징수 유예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두 문자만 잘 기억을 하면은 보기 지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